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위티 학원 매니저 제이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선생님은 굉장한 베테랑이신데 저희 지금 트위티 학원에서 정규반이랑 국제고반을 맡고 계셔주시는 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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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경력이 굉장히 기시잖아요. 그쵸. 제 나이만큼은 아니시겠지만 거의 거의 조금 있으면, 네. 거의 그 정도로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강사계 약간 좀 장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너무 장까지. 조금 그런데 네. 다양한 연령대를 많이 만나보시다 보니까 네. 그런 친구들에 대한 조금 다양한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영어 배울 때 재미가 있어야 수업을 그쵸. 들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막 게임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나고 게임할 때 되게 열심히 하다가 본속 들어가면은 제 흥미를 급격하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아는 걸 조금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 좀 그런 거 좀 받아주시는 편이세요?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실수들을 하지만 이렇게 지적해주고. 선생님은 그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토익 수업을 또 하셨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수업 방향이 조금 다른가요, 선생님? 뭐 중고등학생들을 토익 수업만 한 것도 있고 걔들도 성적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또 외국 갔다 온 친구들은 자기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토익 시험 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토익 수업을 했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회화 그리고 또 리딩 같은 경우에도 뭐 다루고 있는 텍스트들이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SNS 맞아요. 뭐 그런 것들 네. 나오니까 수업하면서 그런 거 보여주면서 실용적인 텍스트다 보니까 맞아요. 수업하면 애들이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토익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어른들이 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겁을 먹는 경우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또 그런 토익 수업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떤 컨텍스트에서 가져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마 진행을 해서 네. 아마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게 네. 수업을 했지 않나 싶네요. 선생님 연령대별로 조금 간단하게 특징을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린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성인들 초등학생들은 일단 흥미가 있어야 수업에 관심을 보이고 따라오는데 집중하는 그 정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걸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 맞아요.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야 되는 편이고 근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학생들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맞아요. 네. 집중해서 잘 따라오죠. 근데 이제 성인들은 자기들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뭐 언제까지 토익 성적을 뭐 800 이상 맞아요. 받아야 되고 요즘은 또 대학교에서는 졸업하려면 토익 성적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뭐 언제까지 뭐 600점 이상 받아야 돼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정도는 좋아요. 집중하는 정도는 좋은데 워낙 막 문제 풀 때나 뭐 회화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쉽게 막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성인들은. 그런 부분들. 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것들 집중했다가도 좀 빨리 다른 거에 이렇게 눈을 돌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혹시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걔들이 관심 갈 만한 얘기를 꺼내는 편이에요.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니까 애들이 게임 얘기를 살짝 꺼낸다든지 아니면 남학생들은 축구 좋아해서 나 어제 손흥민 경기 봤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중학생들하고 내신이나 선행 네. 이런 거 해보는데 애들 조금 힘들어한다 싶으면 애들이 전부 뭐 이렇게 자기 폰이나 펜슬 케이스에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들 붙여놨거든요. 그럼 살짝 아닌 척하면서 너도 아니?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선생님 저보다 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 완전 잘 알아요. 그렇군. 네. 아마 아이들이랑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만큼 네네. 선생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약간 증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선생님이 나만의 이런 비법이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고등학생들은 일단 조금 공부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영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어렵지 않다, 공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저는 조금 스피킹을 이미 어느 정도 하는데 문법적으로 왜 이거 공부해야 돼요? 라든지 문법은 무조건 어려운 어떤 무슨 진짜 법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접했거든요. 많이. 법이니까. 이게 법이다. 너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라 말을 만들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룰일 뿐이다. 니네 게임할 때 뭐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것처럼 문장 만들 때 그냥 간단한 뭐 규칙일 뿐이다. 라는 거를 좀 쉽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근데 진짜 문법 하면 재밌는데. 이제 문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본격적으로 문법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또 문법 수업을 많이 담당해 주시고 정말 잘 가르쳐 주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문법을 가르쳐 주실 때 네. 어떤 방향성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네. 문법은 아주 무슨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이해를 시켜주고, 제가 문법을 사실 싫어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정말요? 막 용어부터 외워야 되는데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 용어. 국어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된 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맞아요. 그리고 한국말인데. 네, 한국말인데 그 한국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또 한자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수여 동사, 수여라는 말부터 수여 동사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냥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수여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한 것 같고. 맞아요. 그냥 일단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 문법 설명을 저는 잘 안 들어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네 현실이잖아. 근데 집에 있다면 너 뭐 할래? 이걸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내가 집에 있다면 잘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고, 이게 막 문법 용어로는 가정법이지만 이게 법이 아니야.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와닿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 보게 해요. 그런 용어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보다 네. 이미 그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쵸. 이 패턴이 이렇게 불리는 문법이야. 그러니까 다음에도 생각하면서 써봐라. 네네네. 이런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문법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조금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의사소통 확실히 되시겠지만 보다 더 정확하고 어렵고 고급 정보를 파악을 하시려면 문법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애들한테도 애들도 그러거든요. 저 원어민 선생님하고 완전 대화 잘하는데요. 막 그런데 원어민 선생님하고 대학교 가서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같이 수업을 듣고 그 원서를 읽어내려면 네가 어느 정도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읽어낼 수 있다. 까딱 잘못하면 소설을 쓰거든요, 애들이. 그쵸. 혹시 이제 태플과 새소리 약간 비영어권 학생들한테 영어를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하는지, 학습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르쳐주는 그런 자격증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선생님이 따시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우셨어요? 이미 문법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글을 다 읽어낼 수 있는 한국 학생들한테 국어 교육을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한국어부터 배워서 긴 글을 읽어야 되는 그런 외국인 학생들하고 이 상황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비영어권 학생들은 영어 배울 때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기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어려운 원서까지도 읽어내고 막 주제까지도 찾아내고 해야 되는 어려운 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미 영어가 익혀져 있는
그런 영어권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있는 수밖에 거죠. 없겠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비영어권 학생들한테는 처음부터 스텝별로 이렇게 밟아가는 게 중요한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비영어권 학생들은 기본기부터 일단 다지고 그다음에 맞아요. 목표 설정을 해주는 게 아마 좀 차이점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걸 배웠으니까 아니까 네. 배운 대로 진행을 하는데 가끔 어머님들 중에는 애가 이제 막 알파벳 떼고 이제 기본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애가 미국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못 읽어요? 막 이래요. 아, 근데 그런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이 저희 나라 거의 고등학생들이 맞아요.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제가 이제 가끔 가끔 너무 높은 이제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오히려 흥미를 아예 잃게 만들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아마 조금 아이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아마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시는 아마 어머님들에게도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좀 더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또 정규 수업도 많이 맡아주시는데 또 외고 수업, 특목고 수업도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현재 맡아주고 계시잖아요.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보통 네. 특목고 가는 수준 정도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외고나 국제고 가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험을 쳐야 되면 이미 잘하는 친구들이 걸러져서 왔잖아요. 그래서 한 반에 25명 중에 영어 못하는 친구가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솔직히 일반고를 가게 되면은 거기서 1, 2등급,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외고나 국제고 가면은 3, 4등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5등급까지도 네. 한 끗 차이로. 그래서 저는 가끔 친구들하고 수업을 할 때 저 아이가 스스로 너무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군 싶으면 지문을 보고 네가 선생님이라면 여기서 어떤 문법 설명을 해주고 어떤 걸 문제로 낼래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대충 의미 파악은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전달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가 알아야 실수를 안 한다고. 그렇게 되려면 문법을 결국은 네. 문법. 결국 문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문법 얘기만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선생님들마다 제가 이제 인터뷰들을 진행하다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문법 제일 잘하려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겠죠.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선생님이 편해서 편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과 또 더 재밌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